요정과 도깨비,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태초의 신 카오스가 있고 그 아래 대지의 신 가이아,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신 닉스, 나락의 신 타로스,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에 등장하는 신들 가운데 영세대에 해당하며 프로토게노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후 잘 알려진 올림포스 12신이 나오고 티탄 신족들도 나타납니다. 우주의 원시 신들인 이들은 빛, 어둠, 하늘, 대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 혹은 자연의 신격화, 의인화로 후대의 신들에 비해 인간적 면모가 부각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숭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중 대지의 신 가이아의 경우 만물과 창조의 여신, 세계 모든 것들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가이아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본인의 영역인 대지는 물론 하늘과 바다의 지배권도 갖고 있고 자연과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위대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세상의 어머니 가이아와 같은 여신은 여러 신화에서 비슷하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러한 어머니 여신을 도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피조물, 요정, 도깨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요정, 요괴라 불리는 존재들. 요정은 동양에서는 인간이 아닌 동물, 사물의 인격이 깃들거나 형성된 초자연적 존재를 지칭합니다. 한국의 도깨비, 서양의 엘프, 서유기의 손오공, 구미호, 갓파, 텐구 등도 요정에 속하죠. 서양에서는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의 총칭으로 지방이나 민족마다 다양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호의적인 요정, 아내나 남편처럼 행동하며 장난치는 요정, 인간을 속이거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요정, 인간에게 운명을 알려주는 요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팬 이야기의 팅커벨 같은 이미지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요정의 이미지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요정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해를 끼치는 요정들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 전해지고 있고 이들을 요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요정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요괴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북서유럽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요정들 이야기가 있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주, 아시아 등에도 비슷한 존재의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후 요정에 대해 천국에서 추방당한 천사라 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죄가 크지는 않고 그렇다고 천국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죄가 작지도 않아 지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요정은 지상에서 무리지어 살거나 혼자 따로 살기도 하는데 최후의 심판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도깨비 이야기. 도깨비는 보통 동양권에서만 얘기가 이어지는 존재라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존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요정으로 여행자를 유혹한다는 빛의 정령, 윌 오 위스프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도깨비불의 형태를 하고 있죠. 드래곤과 더불어 윌 오 위스프는 동화에서 주인공을 가로막는 장애나 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민담에서의 도깨비는 보편적으로 어슴푸레한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덩치가 큰 남성이라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청년이 저녁에 고갯길을 넘어가려는데 장정 모습의 도깨비가 나타나 씨름을 해서 자신을 이겨야 지나갈 수 있다고 한 이야기죠. 청년은 아무리 씨름을 해도 도깨비를 이길 수 없었는데 꾀를 내어 날이 새는구나 라고 말했고 순간 도깨비가 움찔하자 이때 얼른 도깨비를 쓰러뜨려 이겼다고 합니다. 청년은 쓰러진 도깨비를 근처 나무에 줄로 꽁꽁 묶고 고갯길을 지나갔는데 다음날 그 장소에 가보니 나무에는 피 묻은 빗자루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오래된 물건이 도깨비가 된다거나 물건에 영이 깃든다는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도 신도 아닌 도깨비나 이와 비슷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이들은 우월한 초능력으로 유쾌한 장난을 치고 인간들과 공평한 내기를 걸어 결과에 깔끔히 승복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요정, 도깨비와 같은 존재들의 초능력. 과거 아일랜드 셰넌 공항에서 요정들이 춤을 춘 자리라는 요정의 고리를 가로지르는 활주로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달 동안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하지 않았고 공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일이 계속되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죠. 결국 원래 계획은 수정, 변경되었으며 요정의 고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방향으로 활주로를 내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시아권에서도 많은데 대한민국의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도깨비 터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도깨비가 있는 터를 말하는데 이곳에 집을 짓거나 가게가 들어오면 도깨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어 크게 부를 쌓게 된다는 장소입니다. 다만 모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터에 도깨비를 잘 모시거나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여 내쫓고 새 주인을 들인다고 하므로 함부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깨비터의 자리를 잡아 꿈에서 도깨비와 계약을 할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다 보니 인간들은 욕심을 부려 그 기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깨비는 단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여 약속을 어긴 인간은 큰 화를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도박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사람이 죽고 줄초상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로는 큰 도로를 내거나 아파트를 짓는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몇백 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나무를 베어버리는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이 한참 이뤄지던 시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신성시하던 나무를 공사하는 사람들이 베려고 하면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공사를 멈춰야 하거나 인부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는 사고가 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사인부들은 두려움을 느껴 나무를 베는 일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그 지역의 오랜 무당들은 공사 관계자를 찾아와 이 나무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되고 나무에 신수가 깃들었다던가 지역 토지신이 깃든 나무라는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는 공사 지연으로 큰 손해가 나는 것을 싫어해 높은 지위의 관리자를 현장에 보내게 되는데 이들은 현장에 와 바로 나무를 베는 것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를 지시한 관리자는 얼마 안 되어 큰 병에 걸리거나 이상한 존재들을 보고 시름시름 앓다 죽고 집안에 우환이 닥치며 회사도 결국 부도가 나는 등의 일들이 이어진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이런 실화는 오랜 기간 너무 많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미신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나무를 베는 일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건설 회사들은 이런 큰 나무를 발견하면 지역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모여 큰 제사를 올리고 많은 돈을 들여 나무를 옮겨 좋은 터에 다시 심어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고 21세기인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힘, 존재들에 의한 강력한 영향력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요정, 도깨비와 같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과학기술이 덜 발전하여 이들의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일 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도 이루어질 날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